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4세 이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4세 이순남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죠. 엄마 왜 그래요? 울고 있어요? 막내딸 영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알아챘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톤은 처음이었거든요. 얘야, 나 좀 꺼내다오. 제발. 순남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선 사람이 아니라 물건 같아. 방번호로 불러. 301호라고. 내가 언제부터 301호였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거든요. 내 이름은 이순남이야. 시장에서 30년간 순남이네 채소가게라고 불렸던 이순남 말이야. 순남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숫자로 불린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내가 두 손으로 너희들 대학 다 보냈잖아. 그런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됐는지 아니?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곧 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아니야, 오지 마. 너도 바쁜 거 알아.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줘.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동안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막내는 서울 직장 때문에 모두 멀리 떠나 있었지만 말이죠.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순남아, 오늘도 일찍 왔네? 그래야지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어제 가져다 준 배추 어땠어? 우리 며느리가 김치 담갔는데 아주 맛있다더라고. 시장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가 순남 할머니에게는 활력소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남이네 배추가 제일 싱싱해. 다른 데서는 안 사.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이 많아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먹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약을 안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 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이웃집 할머니가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순남아, 이거 위험해.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빡한 거야. 하지만 순남 할머니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밤이 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평상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며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습하네.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딛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낮에 걸레질을 하고 제대로 닦지 않았나 봅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파.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와 엉덩이 쪽에 심한 충격이 왔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30분 정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휴대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하고 엉덩이가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급차가 도착했고 순남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네요. 엑스레이 찍어보니 고관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수술을 해야 하고 최소 3개월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당장 올 수 없었고 부산에 있는 둘째 딸과 서울에 있는 막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얘들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요양병원이 나을까, 요양원이 나을까?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다던데? 순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겠다. 내 집이 제일 좋아.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합니다. 재활도 해야 하고요. 결국 가족 회의를 통해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요양원 첫날, 순남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잠깐만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서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301호 이순남 씨 맞죠? 이쪽으로 오세요. 접수 직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이름보다는 방 번호와 함께 불렸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게 될 방입니다. 룸메이트 분들께 인사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니 똑같은 침대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죠.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남이라고 합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반가워요. 여기서는 방번호로 불러요. 저는 302호예요. 그 할머니의 말에 순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방번호로요? 네, 직원들이 그렇게 불러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왔습니다. 자,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시죠. 식당에는 수십 명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죠. 빨리 드세요. 30분 후에 치워갑니다. 순남 할머니는 평생 천천히 밥을 씹어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군대나 학교 급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순서가 있어요. 화장실도 줄을 서서 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옆방에 계시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특별히 애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빈 침대가 되었을 뿐이었죠.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텐데. 순남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남 할머니는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순남아, 오늘 배추 어때? 순남이네 무 좀 줘봐 하며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있었죠. 손님들과 흥정도 하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301호 약 드실 시간이에요. 301호 재활 치료 시간입니다. 301호 면회 시간 끝났어요. 모든 것이 방번호로 정해졌습니다. 이순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301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간병사가 말했습니다. 301호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때 순남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름이 있어요. 이순남이에요. 아, 죄송해요. 이순남 할머니.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301호로 불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순남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곳이구나. 시장에서 손님들과 농담하고 흥정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던 그 생동감 넘치는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아침마다 순남아 어서 와 하며 맞아주던 옆가게 사장님들의 인사가 그리웠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언제부터 301호가 됐지? 화장실 거울을 보니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새 위축되고 작아진 자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손님들이 순남이네가 없으면 안 돼 하며 찾아주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대 하나를 차지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 할머니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말이죠. 같은 방을 쓰는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3년째 이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들 바쁜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집이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편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밥도 차려주고 약도 챙겨주고. 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기서라도 안전하게 지내는 게 낫죠. 집에 혼자 있다가 또 넘어지면 어쩌겠어요. 하지만 순남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다시 장바구니 들고 시장 길 걸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해요? 더군다나 다리도 다치셨는데. 왜 안 가능해요? 내 두 다리로 걸었던 그 길인데. 30년간 걸었던 길이에요.
순남 할머니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30년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순남이에요. 301호가 아니라. 그날 밤부터 순남 할머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순남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생겼거든요. 재활 치료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빨리 해야 해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욕적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데 순남 할머니는 스스로 더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다리 힘이 더 생겨야 해요. 운동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추 하나 채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야 집에 갈 수 있어.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젓가락질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보행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워커에 의존해야 했지만 점차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의욕을 보이는 분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발요.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의사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다만 방문 요양 서비스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순남 할머니는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대.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순남 할머니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의 하얀 천장이 아닌 자신이 40년간 바라보던 그 천장이었습니다. 똑딱똑딱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죠.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다음 날 아침, 순남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를 수는 없었지만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순남아, 어디 갔다 왔어? 한동안 안 보이더라. 평상에 앉아 계시던 이웃 상인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잠깐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순남이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장이 썰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남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제 장사는 못하겠지만 가끔 와서 인사는 드릴게요. 뭔 소리야? 건강하면 되는 거지. 장사가 뭐 대수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 요양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남 할머니.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할 거예요. 요양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 말이죠. 저녁에 막내딸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것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여기가 최고야.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전화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순남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다 잃는구나. 그날 밤 시장길을 산책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순남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건강 지키세요. 그래야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봐야 알거든요. 74세 이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순남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나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시장 사람들의 순남이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